안녕하세요. 신영어 비결 제3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려전도제 제9장 단약에 대한 논의, 단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자로는 번역이 내용이 좀 많네요. 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용호의 이치는 알았습니다만 이른바 금단대학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근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른바 약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대개 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에 맞서고 습기 찬 곳에 누우며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에 돌아다니면서 힘쓰는 것과 편안함이 정도를 넘어가지고 배고픔과 배부름이 때를 놓치며 이 차례를 어기게 돼서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것을 환이라고 한다는 질환이라고 번역했는데 환이다. 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들을 이제 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질환은 때의 병이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늘 수련에 힘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방자하게 정을 누설하면은 원량이 산실되고 원량이 고갈이 된다는 거죠. 진기가 손상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초췌하게 되는 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이 늙음은 나이의 병이 된다. 늙음, 노죠. 한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릇 기가 다하고 육체가 공허해지면 혼이 소멸하고 신이 흩어져서 긴 한숨 한 소리에 4대 육신의 주인이 없게 되고 몸이 황량한 들판에 눕게 되는데 이르면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몸의 병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노사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환노사를 세 개를 다 합해서 이게 다 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로병사 할 때, 이게 다 병이다라고 하는 병. 이걸 병이다. 우리가 생로병사 요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인간의 그 일상 그 삶의 그 핵심들인데 요소들 태어나서 병들다 늙어서 죽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게 사실 다 보면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 환이라고 하는 그 때의 병은 추나 추동이 춥고 따스하고 서늘함으로 운행되니까 양이 넘치고 음이 부족하면 마땅히 서늘함으로 이를 다스려야 하고 음이 넘치고 양이 부족하면 마땅히 따스함으로 이를 다스려야 한다. 노인은 냉기가 많고 어린아이는 열이 많으며 살찐 사람은 진액이 많고 많은 사람은 적취가 많으며 적취라고 하는 거는 몸을 이렇게 만지면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죠.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런 쌓이는 걸 적취라고 합니다. 그런 적취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은 그게 많다는 거죠. 몸을 만지면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많다. 아니면 남자의 병은 기에서 생하고 여자의 질환은 혈에서 근본하니까 그 허한 것을 보하고 실한 것을 취하며 그 약한 것을 보호하고 그 남는 것을 덜어내야 하는데 가벼운 것은 침이나 뜸으로 하고 중한 것은 약과 식이요법을 써서 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환에 대한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대강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원이라든가 중국은 이제 중의라고 해서 중의라고 해서 중국은 중의학이 거의 그 서양 의학과 거의 막상막하로 이렇게 키워놨어요. 중국은. 우리 한국에서 뭐야? 한의학의 주의가
양약에 비해서 많이 낮죠 지금. 그런데 중국은 거의 막상막하다. 중위 출신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죠 중국에서는. 비록 차례를 어겨서 안정되지 못하고 때의 병으로 질환이 들어도 총명한 사람과 훌륭한 의사에게 맡겨 병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다. 요 환에 대한 병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늙음의 병에는 어떤 의사가 있겠으며 죽음의 병에는 어떤 치료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환에는 간혹 치료하지만은 늙어서 죽는 거는 약도 없다라고, 의사도 없다, 약도 없다. 장부를 씻고 살을 보충함이 옛날에 훌륭한 치료법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장부를 씻어내는 진짜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죠 외과 수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외과 수술법도 있지만은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을 어린아이 얼굴로 돌리는 것을 얻는 사람은 없고, 머리를 고치고 팔다리를 이으면, 그러니까 머리에 뇌를 갖다가, 화타가, 조조 머리를 갖다가, 조조가 이게 하도 두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고칠 방법이 없냐니까, 뇌를 꺼내가지고, 뇌를 세척하면은 나아진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무서워서 못했죠. 감히 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팔다리를 잇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외과 수술법이 있었다는. 옛날에 훌륭한 의사들이 한 일이지만은 그런 외과 수술도 했지만은 형체를 유지하여 세상에 머무르면서 장생함을 얻는 사람은 없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어떤 차례를 어겨서 안정되지 못하고 때로서 병을 이룬 것은 훌륭한 의사나 좋은 약으로 진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헛되이 무너져 나이가 먹는 병,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병, 귀가 닿아여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늙어서 죽는 것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며 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릎 병에는 3가지 차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고치는 병들은 초목의 약으로, 그러니까 초목의 약초들로, 한의사 같은 데서 초목의 약초들로 치료하면 저절로 치유되는데 몸의 병과 나이의 병을 치료하는 약.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죽는 병은 약이 있는데, 그것도 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이 있는데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단이라고 하고, 다음은 외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려전도집 시작할 때 내단 외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외단 이때 당시가 종려전도집이 만들어질 요 당나라 말기 당시가 바로 외단론에서 내단론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종려전도집이 내단론으로 변화가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신선술에 있어서 그 방법론상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종리건도 외단론을 인정을 한 거죠. 외단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외단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서 단을 생성하지 않고 이 자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외단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종리건도. 그러면은 그걸 복용하면은 뭘 할 수 있다냐. 늙어서 죽는 병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단론을 인정을 한 겁니다. 종리건은.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왜 내단론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계에 실제로 그런 외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은 외단론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내단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그 외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외단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동빈. 귀가 솔깃했죠. 그러니까 정리건 조사께서 이르기를 옛날에 고상원군께서 할 때, 고상원군이라는 건 신선의 최고 극상의 신선, 최초의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붙여서 고상원군이라고 하는데,
그 고상왕군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전함에 천지에 승강하는 이치와 1월이 오고 가서 베풀어짐으로써 비유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로부터 단경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다. 그러니까 외단을 만드는 단경들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큰 도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광성자가, 여기서 이제 광성자가 이제 등장했는데, 광성자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그 선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신선이죠. 아주 유명한 신선입니다. 이 광성자라는 사람은 공동산에서, 중국에 가면 공동산이라는 곳인데, 그 공동산이 그 범이 웅크리고 용이 휘감고 있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 그 산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1200살까지 살았다. 1200살, 광성자가 1200살까지 넘게 산 사람이 광성자인데, 이 사람이 광성자께서 이로써 황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헌원 황제를 가르쳤다는 건, 우리가 중국에는 사망오제가 있죠. 그래서 사망 중에 우리가 그 복희씨, 신농씨, 여기서는 황제 이렇게 해서 사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오제는 뭐요? 소금천부터는 전후고양, 제국고신, 요, 당뇨, 그 다음에 우순,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오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사망 중에서 복희씨, 신농씨, 황제, 헌원 황제를, 이 헌원 황제가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헌원 황제와 치우천왕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천왕을, 우리 고구려 저기 하시는 분들은 치우천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황제를 잘 알죠. 그래서 황제에게 결국 패했는데, 황제가 치우천왕한테 맨날 깨지다가 구천현녀로부터 게으림 삼식이라고 하는 신묘한 천서를 내려받아가지고 이 병법을 연구를 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우천왕을 이기게 되는데요. 이 황제가 황제 이름을 빗대가지고 황제 내경이라고, 지금 그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황제 내경. 황제 내경 딸딸딸딸 외워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직접 썼는지는 모르지만 황제 내경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 그 한의학의 모든 기본 의료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황제를 가르쳤다는 거죠, 광성자가. 광성자가 황제를 가르쳤는데, 황제가 정치하는 여가의 법에 따라 수행했으나 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분주하게 이렇게 정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돌아다니느라 이렇게 그 법에 따라 수행을 해봤지만은 어떤 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광성자가 가르쳤지만은 그랬대. 그래서 광성자께서는 심장과 신장 사이에 진수와 진기가 있고 귀와 수 사이에 진음과 진양이 있어서 대약을 배합하는 것이 금석 사이에 지극한 보배가 숨겨져 있는 것과 빌길 수 있다 하고는, 그러니까 뭐야? 이 광성자라는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과 신장 사이에 그 진수와 진기가 있고, 이 귀와 수 사이에 진음과 진양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대약을 배합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내단론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단론을 알았는데, 이 내단론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물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이 금석, 우리가 지금 황금 메탈체, 크리스탈 유리 광화치, 황금 메탈체, 그거 다 금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금석을 갖다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외단으로, 그러니까 내단론을 기초로 했지만은, 내단론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은 외단론으로 이렇게 금석 사이에 지극한 보배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라든가 뭐 각종 그 금속의 물질들 안에는 그 어떤 물질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단을 주창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는 공동상 가운데서 몸 안의 일로, 그러니까 몸의 그 내단을 만드는 방법을 법으로 삼아가지고 외단에서의 대단을 단련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단론을 모르게 외단을 한 게 아니고, 내단의 기초로 해서 이 몸에 그런 거가 우리 몸이 원래 내단을 만들게끔 설계된 몸인데, 인간의 몸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물을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외단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이분은 착안을 해서 외단인 대단을 단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돌 가운데 오직 주사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8가지 돌이 뭐냐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걸 팔석이라고 하는데, 외단 연단 시 사용하는 8가지 광물로 주사, 웅황, 자황, 공청, 운모, 유황, 용염, 초석, 이게 8가지인데 돌덩이들이죠. 다 이게 보면은 여기서 주사를 썼다고 하는 거죠. 주사만을 썼다. 그러니까 주사를 썼다. 주사 가운데 수은을 취했다. 수은을 취하면은, 그러니까 주사 가운데 수은을 취하여 5가지 금속 가운데 오금이라고 하는데, 오금은 뭐냐면은 외단 5가지 광물, 오금은 5가지 광물로는 황금, 백은, 적동, 흑연, 흑철 중에서 여기서 그 5가지 광물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검은 납을 썼다. 그러니까 흑연을 썼다는 흑연. 흑연은 우리 연필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흑연은 흑연, 검은 납이래. 납연자를 쓰네. 납연. 그러니까 우리가 연자를 한자로 보면 납을 쓴 거죠. 납.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납 먹으면 납중독 걸리잖아요. 납중독 걸리면 내가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게 납을 썼다면 수은 중독, 납 중독인데 수은과 납을 썼다는 거야. 이게 독극물이죠. 오늘날은 뭐 이게 독극물이잖아요. 근데 독극물인데 이 독이 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검은 납을 쓰고 납 가운데서 은을 취한다.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납에서 은이 나옵니까? 주사에서 수은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연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연금. 여기 그러니까 서양의 연금술 같이 이렇게 동양에서도 연금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연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은을 갖다가 용이라고 하고, 용에 비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용호 교구하는 거를 할 때 수은이 용이고, 은을 음호. 그러니까 수은을 양용, 은을 음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 내단의 원리에 따라서 외단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요렇게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심장의 화는 주사같이 붉은색이고 신장의 수는 납의 검은색과 같기 때문이다 하면서 요렇게 섞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단의 그걸 이치를 가지고 외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 외단을 하려니까 그게 뭐를 만들어야 돼? 아궁이도 만들어야 되고 솥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여기 뭐 화로 같은 걸 만들었죠. 이렇게 화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다 벽돌을 쌓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왜냐면 바깥에서 이런 걸 팔개로라고 하는 거예요. 팔개로. 이 팔개로를 만들어서 불사영단 만드는 팔개로가 있었다는 거지. 불사영단이 뭐예요? 영단이 단약이잖아요. 단약, 외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합니다. 1년의 화우, 불이 돌아가는, 1년의 화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화우가 있죠. 그 불이 입춘에 태양이 올라와가지고 하지에 가장 높이 떴다가 또 저쪽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1년의 화후의 때를 맞춰서 건곤의 책을 잃지 않고, 건곤의 책은 뭐예요? 우리가 건책수는 우리가 216수, 곤책수는 144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그 이치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건책수 216에 곤책수 144를 잃지 않아가지고 달의 화는 빼고 보태어서, 자, 문과 무의 배품을 자연스럽게 문화와 문무의 배품을 자연스럽게 나눴다. 3층의 화로를 세울 때 각각 높이가 9치로 바깥은 네모지고 안은 둥글게 했고 8방의 길을 취하며 사시의 저루에 응했다. 자, 오늘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 종리건 조사가 외단을 만들 때 이런 화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자, 금정은 뭐냐면 금솥이죠. 금솥으로는 납과 수은을 감싸 안는 것은 팩과 다름없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내단론에 기초한 거를 응용을 한 거니까 팩이라고 다름없게 하고, 유황을 약으로 삼아서 영사, 신령스러운 모래. 자, 제가 지금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뭐야 항아사라고 그래. 거기서 항아사라는 걸 제가 모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영사라고 표현한 거죠. 신령스러운 모래. 그렇지. 영사를 화합하는 것은 내단의 황파와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단은 그러니까 영사라는 말이에요. 영사. 신령스러운 모래. 이렇게 모래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아사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그 항아사가 이런 모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항아사 영사 여기서 뭐냐면 영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사는 수은과 유황을 고아가지고 결정체로 만든 약재다. 이때는 외단에서는 홍영사와 백영사가 있는데 이게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 심경과 신경에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경맥과 신경 그리고 신장에 있는 경락에 작용하는데 정신을 안정시키고 피를 잘 돌게 하고 담을 사귄다. 영사는 금정영사, 구전영사, 노화영사, 청금단두와 영사, 일반 영사 5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영사를 화합하는 것을 내단의 황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을 소성화해서 복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화로에다가 놓고 이것을 그냥 계속 그 불사영단 내단을 그러니까 외단을 만드는데 외부에서 이거 하나의 화로와 솥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이거를 작업을 해서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온갖 병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자, 6년 동안 이걸 복용하면은 뭐야? 스스로 나이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 네가 늙는 거를 그러니까 죽는 거 죽지 않고 좀 장생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9년 만에 대성을 해서 이를 복용하면 마음대로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9년 만에 먹는 건 뭐야? 상승하고 천리만리로 갈 수 있었다. 비록 복내섬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히 불사했던 것이다. 인간 세상의 지선으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불사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약 같은 걸 그러니까 있는 게 아주 귀중한 약이 있으면 그 먹고 막 무공도 증진이 되죠. 무공이 증진돼서 막 그냥 공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공력이 이렇게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아주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당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장야라는 그 중국 드라마 보면 거기서도 그 귀중한 그 단약이 몇 개 없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귀경팔맥이 다 뚫리고 공력이 엄청나게 증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걸 먹고 초절정 무공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와 같은 그런 약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여기서도 이런 걸 보고 이제는 중국에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그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연단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러니까 연금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연단이 뭐예요? 서양의 그 개념으로는 연금술이죠. 연금술 연단.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연단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연금. 그래서 연단, 연금. 하나는 쇠금자, 하나 불화자, 연단과 연금. 이게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 많아 공을 본 사람이 적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자, 그러니까 정리건 조사께서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그럼 우리가 몸으로 수련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채취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왜 공을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첫째, 약재의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화우의 빼고 보탬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극히 보배로운 물건을 하루아침에 연기와 불꽃 속에서 소산시켜버리고 불타버리는 재가 돼버린다. 재와 먼지가 되게 하니
때와 날도 어긋나고 날마다 어지러워져서 마침내 이루어짐이 없는 것이 하나다. 이건 완전히 그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건. 그 두 번째는 약재는 비록 좋은데 화우를 얻지도 못하고 화우를 비록 알아도 약재가 모자라 가지고 두 가지가 서로 들어맞지 못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약재도 좋고 화우도 적합하고 해 중에 달을 1년 중에 달을 어기지 않고 달 중에 날을 어기지 않으면서 더하고 빼는데 수가 있게 하고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아주 정밀하게 진행했단 말이야. 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때가 있게 해서 기가 충족되고 단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금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단을 만들었는데 단약을 만들었는데 외적인 수행이 완비되지 않아서 현학으로 변화돼서 허공을 건너다니지만 먹을 인연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셋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을 이렇게 단약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외적인 수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행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약을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태와 이 약이 먹는 그때가 딱 맞아야지 그 약이 약효가 발휘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태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지 못한다. 이런. 더구나 약재는 본래 천지에 뛰어난 기운이 결실한 물건이고 화우는 곧 신선이 수지하여 득도하는 술법인데 사망 때에 황제가 연단함에 구전해서야 구전한다는 9번 돌렸다는 뜻인데 이것은 근데 구전환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환단. 그래서 구전환단해서야 그러니까 외단으로 구전환단해서야 바야흐로 이루었고 이 바로 사망오제 뒤에는 혼원이 뭐 노자라는 사람이 노자 도덕경서 노자가 연단을 해서 3년 만에 겨우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라는 분이 노자 도덕경 쓰신 분이죠. 그 노자가 3년 만에 겨우 이루었다는. 그런데 우리가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게 노자는 어때? 노자는 이게 춘추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한 70년 차이니까 공자하고 노자가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춘추시대 사람. 춘추시대 이후가 이제 전국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전국시대에는 흉한 기운이 허공에 응결되고 시체가 들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전국시대는 아주 전쟁하느라고 온 세상에 피나 시체가 막 들에 가득 차 물질이 천주에 뛰어난 기운을 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약재가 결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법을 얻은 사람도 난을 피해서 다니다가 늙으면서 그러니까 피해 다니다가 늙어버려가지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도 전쟁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도망가기가 어려워서 바위 골짜기에서 그냥 죽는다, 이게. 시도도 못 해보고, 방법을 알아도 시도도 못 해봤다, 못한다, 이게. 당과 선의 방법들을 간혹 죽백이나 비단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 죽간이나 비단에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래되니까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헤어지게 돼가지고, 인간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않게 되었다. 이게 소실돼, 모든 이 방법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만약 속세에 약재가 있었다면 진시황이 해도에서 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진시황이요, 뭐예요? 진시황이 이거를 불사 영생약을 얻어보자고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복이라는 사람이 사기쳤죠, 2번을. 서복이 진시황이 불사 영생약을 원하는 걸 알고 뭐는 서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불사 영생약 구해다 주겠다고. 그래서 진시황의 때 돈을 엄청 뜯어갔죠. 엄청 뜯어갔다가. 근데, 뜯어가서 이제는 진시황은 서복이 오기만 기다려. 물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술사들, 방사들하고 같이 또, 명예가지고 여러 가지 약도 해먹고 막 그랬어요. 진시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이 수은중독, 납중독에 걸려가지고, 진시황도 완전히 성격이 거칠어지고 포악하게 변해버렸죠. 그러면서도 서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서복이 이제 한번 사기 쳐먹고 이제 갔다가
가만 보니까 나를 그냥 열심히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가서 사기를 친 거야. 두 번째 가가지고, 아, 내가 저기 가서 복내산을 제가 찾았는데, 그 복내산에 거기 앞에 그 이상한 그 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가로막고서 다가가지 못해서 그걸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저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한 번 더 뜯어갔어요. 그래서 서복이 그때는 뭐 동남동녀 뭐 몇천 명 아마 줬을 거예요. 서복이한테 그 사람들까지 보태주니까 그 서복이 걔네들 데리고 돈도 엄청 뜯어가지고 저 산동반도로 갔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서복을 그 배웅한답시고 그 산동반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서복이 이제 배도 이제 받아가지고 배 타고 이제 쫙 가버렸죠. 가버리니까 진시황이 이제 배웅하고, 아, 어제나 이제나 원래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산동반도에 그 공자가 그 있는 노나라 거기서 그 사구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꼴깍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서복은 이제 그러니까 대개 이 세상의 방사들 술사들이 사기 쳐먹는다 이런 식으로 사기 쳐먹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약에 이런 게 이 속세에 이런 약재가 있었다면 진시황이 해도에서 그러니까 복내산 저쪽, 복내산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반도 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산동반도 건너편이니까 산동반도 건너편이 인천이잖아요. 산동반도까지 갔다는 거지 진시황이. 그래서 만약 속세에 단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면 유백량이 주역을 참고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그러니까 유백량이라는 사람이 뭐 주역 참동계를 쓴 사람이 주역 참동계라고 해서 유백량이 주역 참동계를 써서 그 복희 64개 방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선이 되는 그 방법을 주역 참동계 그 단을 연마하고 여기 보면은 그 우주 원칙에 순응해서 단을 연마하고 연명 장수의 목적 달성의 역의 원리로서 풀이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선술법으로 이제는 과거에 유명했던 책이 주역 참동계 황정경입니다. 이게 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여러분 삼국시대 뭐예요? 조조, 유비, 그리고 누가 저기 송건 이렇게 위, 오, 촉 요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뭐예요? 정립된 이론이 주역 참동계 황정경이 있어요. 특히 주역 참동계는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그 선천 심학 어떤 그런 거 이걸 가져다 이제 소강절이 또 뭐 한 거예요? 선천 심학을 또 전개를 한 거예요. 주역 참동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소강절을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주자가 또 성리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래요. 이게. 그래서 유백량이 주역을 참고해가지고, 주역을 참고한 건 아니고, 말은 주역이지만은 사실은 주역 내용은 없고, 주역 참동계는 주역 내용은 없습니다. 뭐냐면 선천복귀 64에는 주역 참동계는 주역은 없고, 그러니까 주역으로 이치를 풀지는 않았어요. 뭐냐면은 복희역, 복희 64개, 방위도를 이용해서 이치를 풀었으니까 주역은 아니에요. 복희역이죠. 복희역. 그러니까 주역 참동계는 사실 복희역을 쓴 거지 주역을 쓴 건 아니다. 주역은 주나라 역이니까. 그러니까 주나라 역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주역 그 64개 그 순서가 틀려요. 복희역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려는 게 뭐예요? 주역을 이용해서 빈몸 활성화 과정을 규명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역을 기초로 빈몸 활성화 이거 뭐야 신선이 되는 방법이죠. 이게 빈몸 활성화 과정을 파악하려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수화 선생하고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역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이치를. 그러니까 근데 말은 주역 참동계인데 복희역을 가지고 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복희역을 참고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복희역이 선천 복희역이니까 선천 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선이 되는 이치를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얻어들은 억지 지식으로 후인을 미혹시켜서 많고 많은 집을 파산시켰다. 얘.
아울러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으니 밖에서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나라 말기에 원래 그 당태종 있잖아요.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도 이게 이거 먹고 이거 폐해가 많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귀족들, 당나라 귀족들도 이거를 이런 방사들이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듣고 돈을 엄청 내고 약재를 걷대. 왜냐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이 현세적으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그 욕망이 엄청 강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 욕망에 맞춰가지고 이런 다양한 약들을 갖다가 이제 먹이는 거야. 먹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아까 봤지만 결국 세상에서 구한다는 납이나 그게 다 뭐야, 수은이 다 독이잖아, 사실은. 그거 먹고 제정신이 되겠어요? 그거 먹으면 한마디로 정신병이 납중독, 수은 중독.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납중독. 리드 포이즈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금속인 납에 들어있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신체 납이 축적돼 유해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증상은 몸속의 납의 그거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렇게 복부 불편감, 복부 통증, 변비 등이 있고 가장 흔한 납중독, 이게 초기 증상이고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돼서 식욕부진, 현기증, 구토, 체중 감소, 뇌 관련 이상, 또 어린아이들에게 관찰돼서 어린아이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장난감이 납 성분이 들어간 장난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먹다 보니까 그 애들이 장난감을 입으로 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납중독에 걸리는. 중국에서 만든 장난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혼수, 경련 등이 따르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뇌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회복은 돼도 영구적인 지능 저하가 일어나. 또한 근육의 쇠약,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관절통, 권태감, 불면증,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납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수은 중독은 뭐가 있냐면 이게 폐기관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그래서 발열,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두통이 수시간 내로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폐부종, 청색증, 양측성 폐침륜, 위장관에도 영향을 줘서 금속성의 쓴마, 인후 압박감, 가슴 통증, 위염, 괴사성 궤양, 24시간 내로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안 나오는 핍뇨, 무뇨가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적 증상으로는 구강염증, 진전, 떨림 현상, 정신적 변화, 치은형, 과도한 타액 분비, 구내염이 있고 손, 눈꺼풀, 입술, 혀, 사지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진행성 보행실조 현상, 발음장애, 불면증, 식욕손실, 소심한 기억력 손실, 지적능력 저하, 과도한 신경질, 정서불안, 인격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단인약이라고 해서 지어먹다 보니까 이게 정신 멀쩡한 사람이 다 미친놈들이 다 돼가지고 오히려 질병을 얻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래도 먹는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가 겪어봤지만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 그 욕망, 그 욕심, 부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데도 먹어. 일단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변비를 고친다고 뱀장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항문에다가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런 미친놈들이에요. 그 미친놈들이. 그런 이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중국보단 덜하죠. 덜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엄청 심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아니 외단의 이치가 광성자로부터 나왔는데 내부의 일로 법을 삼아서 비록 성취가 있었으나 9년에야 바야흐로 마쳤습니다. 그건 누구야? 황제가 9년에 바야흐로. 그 다음에 광성자가 이렇게 맞잖아요. 광성자. 자, 광성자. 황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광성자죠. 광성자가 9년에 소성, 중성, 대성으로 마쳤는데 또 장차 약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단을 제조하는 방법도 얻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상승하여 올라갈 수 있는데 그치는 것이고
초범 입성하여 10조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내학에 대해서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광성자도 이렇게 해서 먹었지만 9년에 그 바야로 마쳤지만은 이렇게 장생불사하는 건 됐지만은 초범 입성은 안 된다. 이게 10조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단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네요. 이제 약재를 구하려고 해도 이제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단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자, 내단에 의해서 내약을 만드는 방법은 한번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근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외부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을 받드는 사람이 늦은 나이에서 깨달으면은 근원이 썩 견고하지는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을 만들고 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우선 약재부터 찾아야 되니까 찾고 나면은 다 늙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때 이미 끝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장은 귀의 뿌리이니 뿌리가 깊지 못하면 입이 무성하지 못하고, 자, 심장은 귀의 뿌리, 신장, 우리가 콩팥이죠. 콩팥은 귀의 뿌리고, 심장은 액의 근원이다. 그래서 액이 맑지 못하면 흐름이 길지 못하니 반드시 5금속과 8가지 돌을 빌려 날마다 쌓고 달마다 더해야 3가지 품목을 연성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삼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삼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 수련 과정 자체는 천기를 돌리는 거죠. 천기. 천기라는 건 천기. 하늘의 기계를 돌리는 건데, 기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선천, 후천, 그 다음에 선천, 후천 사이에 원천이 있죠. 선천, 후천 사이에 원천기.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선천이 동그란 그 수레바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천 어떻게 돼요? 원천.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였잖아요. 선천 빨갛게. 태양, 달, 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천, 후천, 원천. 요게 기계란 말이야. 천기. 요게 삼품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때요? 네모가 3개잖아요. 네모가. 그러니까 요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 2개, 3개. 요걸 뜻하는 거죠. 요 삼품이라는. 이게 3개의 수레바퀴, 3개에서의 어떤 그 사물들, 어떤 그 기운들이나 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포괄하는 거죠. 이 삼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에서의 어떤 에너지와 물질의 운동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연성해야 된다. 이렇게 천기를 돌려야 된다. 선천, 후천, 원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각 품목에는 다시 3가지 차등이 있어가지고 구품용호대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천도 천지인, 후천도 천지인, 원천도 천지인 하면은 구가 되는 거죠. 구. 그러니까 선천 안에도 3개가 있고, 후천 안에도 3개가 있고, 원천 안에도 3개, 천지인으로서 3개가 있으니까 그게 총 하면은 구품이다 그런 얘기죠. 구품용호대단. 이렇게 해서 천기를 작동시키는 게 구품용호대단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구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수레밖에 각각 천지인이니까 구품용호대단 이렇게. 용호대단이라는 것은 징기에 접하는 것을 돕고 형체를 단련하여 세상에 머무르면 가볍게 나는 것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며, 그러니까 경공을 행할 수 있다는 가볍게 날아다닌다. 만약 몸 안의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 안에서 내단을 만들어서 닦아서 교합하는 때를 알고 채취하는 법을 알면 선인의 태를 이루어서 날짜를 정하여 초탈할 수 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외단에 집착해 날마다 불을 더하여 그것을 복용하고 하늘나라로 상승하고자 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자, 이렇게 내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외단으로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외단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단은 뭐예요? 몸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단은 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물질을 가져다 해야 되니까, 이게 그것도 못하고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일. 그들이 아직 외학의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면 이제 마땅히 내단의 이치를 상세히 밝히겠다. 내단의 약재는 심장과 신장, 자, 심장과 콩팥에서 나오는데 이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장과 신장이 있잖아요.
내단의 약재는 본래 천지에 있는데 천지는 마땅히 해와 달을 얻어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천지가 어디에 있다는 거, 여러분 몸 안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몸 안에 해와 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늘과 땅이 있고 우리 몸 안에 태양과 달이 있다. 그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화우는 1월이 오고 가는 그 어떤 수리적 이치를 취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취하고 부부가 교합하는 이치를 본받아서 닦아서 합하면은 그래서 성스러운 태로 나아가고 진기가 생하는데 귀 가운데 기가 있게 되고 마치 용이 구슬을 기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구슬을 기르는 거면 용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뭐라 그래? 여의주라고 그러죠. 여의주.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래, 기르는 것과 같다. 대학이 이루어진다. 용이 여의주를 기르는 것 같이 이렇게 길러지는데 그것이 대학을 이루고 여의주가 뭐예요? 우주알이죠. 그게 우주알. 여의주가 그렇게 해서 대학이 이루어지고 양신이 출현하면 그 여의주 속에서 양신이 출현하면 몸 밖에 몸이 있게 돼서 흡사 매미가 껍질을 벗는 것과 같게 된다. 이 내학의 이치는 용호가 교합함을 바탕으로 하고 황하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용호 교구로 황하가 생성이 되고 황하가 바로 납과 수운으로 나뉜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여기서 납과 수운은 뭐예요? 이 납과 수운은 지금 외단, 우리 밖에 있는 납과 수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납과 수운으로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단에서의 그런 납과 수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밖에서 이제 납과 수운 가지고 안 쓰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특정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호가 교합해서 황화로 변하고 그 황화가 성취되면은 납과 수운이 거기서 분별이 되면서 이렇게 나뉘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납과 수운이라는 개념이 연홍, 우리가 연홍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외단에서 나오는 그 납과 수운이라는 개념이 내단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치가 연홍, 이걸 연홍이라고 합니다. 연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연금술적 개념으로 이제는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자, 납과 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래서 연금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술적 변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치죠.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인상 김일훈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나름대로 외단론자예요. 어떻게 보면 외단론자. 이분은 이제 한이 저기를 하는 거니까. 이분이 내세우는 거는, 색소론, 영소론을 해. 그러니까 우주에는 소립자가 있다는, 소립자들이 있어가지고, 색소다, 영소다 하는 개념을, 등장시키고, 또 신락이다, 영락이다 하는 개념. 그 다음에 12내론 같은 거를 이제 등장을 시킨 뒤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 몸 안에 여의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의주 생성, 하단전에 여의주를 만든다. 하단전에 여의주를 만들면은, 이 여의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지금 용이 희롱하는 여의주를 만들려면은 영구법을 써야 된대. 영구법.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영구법.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단전호흡 같은 것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분은 주장하는 거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이분이. 근데 이제 이 단전호흡 답이 안 나. 그거 잘못하면 몸만 상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영구법. 그러니까 쑥뜸을 뜨라, 얘가 쑥뜸을 단전에 뜨라. 그러니까. 근데 왜 쑥뜸을 단전에 왜 떠야 되는지 그 이치가 이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치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이론이고 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론이. 이게 쑥뜸을 뜨는 거 쑥을 통해서 그 쑥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또 불을 붙이니까 엄청난 불의 기운을 여러분 몸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 늙어서 죽는 것은 사실은 이치로 보면은 물이 많은데 불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이 많은데 불이 부족하다. 불은 뭐야? 하늘의 그 화의 기운, 그 신명의 기운이거든. 이 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불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불을. 근데 그거 어때 단전에다가 넣는 거네. 단전에다 불을 넣으면은 외적으로 불을 가해가지고 몸 안에 그 광명의 기운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유주를 생성하게 하는 자동적 메커니즘이 단전에다가 쑥뜸을 뜨면은 그 여유주가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주등대, 바로 그것이 그 양신 출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자,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따져보면은 어렵게 중국 사람들이 어렵게 그 약재를 해가지고 외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한 방법인데, 쑥뜸을 뜨는 방법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땅이라는 곳이 원래 여기가 엄청난 그 영소들이 응집되어 있는 약재들이 많다. 이분이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근데 영소 응집된 어떤 그 식물이나 식물 등이 많이 자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황오리, 이분도 얘기하는 유황오리 같은 유황오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분이 얘기하는 뭐 주겸, 또 뭐가 있어요? 많아요. 이분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약재들은 모든 어떤 뭐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 그 오리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뭐예요? 잘 조제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약재가 된다는, 사람이 장수하게 만들고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우리 한국의 땅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분이 이제는 또 제안을 하는 거고,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쑥뜸을 떠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그 쑥뜸을 뜨셨으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냐, 또 이런 의문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건 제 의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그 방법론은 쑥뜸을 뜨라는 겁니다. 단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시절에 떠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것도 외단론이죠. 이분도 이게 외단론이야. 이것도 외단론의 일종인데, 순이나 납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쑥뜸을 떠서 쑥뜸을 뜨는 방법으로 몸에다가 단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외단론과 내단론이 합해진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실 외단론이라고만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단은 밖에서 단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밖에서 이용해서 우리 몸을 기계로 불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외단 플러스 내단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몸 자체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불을 가해서 넣어버리는 거니까, 그걸 쑥뜸이라는 방식을 넣는 거니까. 그래, 내부적 인체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내단을 생성하는데 우리 몸에서 부족한 불의 기운을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원천에서 들어오는 빛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불의 기운을 우리는 흡수해드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련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수련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쑥뜸을 통해서 불의 기운을 넣는다. 불의 기운을 넣는 거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넣는 건 같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빈몸 활성화는 일단은 우리가 불이 부족하거든 불을 넣어준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쑥뜸으로 넣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넣는다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넣는다는 개념이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끌어잡아당겨서 계속 넣는 거고, 이분은 인공적인 불을 넣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수련법은 성령의 불을 넣는, 원천의 불을 가져와서 넣는 방법이고, 이분은 쑥뜸으로 넣는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분이 계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상당히 엄청난 분이라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연홍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